이제 0.2%로 과세가 되는 공장용지인데, 자, 이 공장용지도 하나 출제가 될 수 있어요. 이 공장용지는 이 공장이 어느 지역에 있느냐를 따져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군 이하 지역에 공장이 있느냐, 아니면 시 이상 지역에 공장이 있느냐, 이렇게 분류하시면 돼요. 그러면 시 이상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시나 광역시나 일반시, 이걸 다 시 이상 지역이라고 하죠. 자, 여기 군 이하 지역에 있을 때 공장은 모든 지역에서, 모든 지역. 자, 예를 들면 이 공장이 반드시 공업지역이나 산업단지에 공장이 없어도 된다는 거야. 공업지역이나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그걸 따지지 않고 모든 지역에서 공장의 입지 기준 면적이 있는데, 이 기준 면적 이내일 때는 0.2 저율 분리가 되고, 이 기준 면적을 초과하게 되면 이때는 종합합산으로 과세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근데 시 이상 지역에 공장이 있을 때는, 자, 시 이상 지역은 이제 인구 밀집 지역이니까 아무 데서나 공장을 하면 이때 주민들의 피해를 입힐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 이상 지역으로 공업지역에 공장이 있거나 또는 산업단지에 공장이 있다. 이럴 때도, 자, 산업단지에 법으로 정한 공장 유치 지역 이런 걸 다 포함하죠. 이때도 기준 면적 이내일 때는 0.2 저율 분리로 과세가 되고, 이 기준을 초과한다 그럴 때는 이 초과되는 것은 모두가 종합 합산이에요. 그런데 자, 시 이상 지역에서 공업지역 산업단지가 아닌 그 외 지역, 공업지역 산업단지가 아닌 그 외 지역. 자, 외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녹지지역을 의미하는데, 도시지역에서, 시 이상 지역에서 주상록 지역에 공장이 있을 때는 이때 기준면적 이내일 때가, 자, 기준면적 이내일 때는 이때 별도 합산으로 과세가 되는데, 자, 여기서 하나 출제가 예상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도 기준면적을 초과하면 종합합산으로 좀 높은 세율로 과세된다, 이런 거예요. 자, 공장용지가 좀 복잡한 것 같아도,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죠. 기준면적 이내일 때는, 원칙으로 저율 분리가 되지만, 시 이상 지역에서 공업지역 산업단지가 아닌 지역에서 기준면적 이내일 때가 별도 합산이고, 자,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는 종합합산, 초과하면 종합합산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래서 공장용지는 그 종업원 숫자나 생산되는 그 업종에 따라 공장 입지 기준 면적을 정하고, 그 기준 면적을 초과했다 그러면 다 종합합산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자, 기준 면적을 초과하면 종합합산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출제 예정이에요. 그래서 공장용지는 대한민국의 공장이 어느 지역에 있거나 관계없이 기준 면적을 초과하면 모두 종합합산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고요. 자, 다만 기준 면적 이내일 때는 저율 분리되지만, 시 이상 지역에서 공업지역 아닌 지역에 기준 면적 이내일 때는 이걸 공장으로 보지 않고 일반 영업용, 사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 보아 이거를 별도 합산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때 별도 합산할 때는 용도 지역에 대한 용도 지역별 적용 배율을 하게 돼요. 적용 배율. 그래서 이 적용 배율이라고 하면, 자,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은 3배를 적용하고, 또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 미계획지역, 계획이 없는 미계획, 주공미지역, 요거는 4배로 적용을 해요. 또는 주거 전용지역일 때는, 자, 이거는 5배로 적용을 하고요. 6배는 적용이 없어요. 7배로 적용하는 것은 녹지지역과 도시지역 밖의 지역, 다른 말로 도시지역 위의 지역, 이거는 7배로 적용한다. 그럼 이 용도지역별 적용 배율이 3배부터 7배까지가 있는데,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여기 칠판을 잠깐 보시죠. 자, 예를 들어서